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표본을 뭔가 뽑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그 표본 안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우리의 오늘의 결론은 사실 여기에 이미 있어요.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내용은 그냥 적당히 스킵하고, 이 공식만 이제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따로 쓰지 않고 그냥 교과서에 있는 계산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은 뭐가 중요했냐면 선생님 지난 시간에 너무 폭주해가지고 말을 너무 길게 했더라고. 근데 이제 본 수업이 아니고 이거 온라인이니까 좀 간결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에 그래서 중요했던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새롭게 배운 그런 용어들을 잘 알고 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용어들이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뭐 전수조사가 뭐냐. 선생님이 이렇게 쓰면 아 이거 뭔지 알아야 돼 머릿속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표본조사가 뭐냐. 이렇게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 그러니까 모집단이라는 표현도 그래서 배웠지. 모집단 안에서 뭔가 우리가 평균분산 표준편차를 계산할 때는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표본조사라는 건 거기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추출이라는 걸 거치는 거고, 그리고 추출을 할 때 그 추출하고 나온 걔네들을 표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몇 개씩을 골라낼 거냐. 그래서 표본의 크기라는 이런 표현도 썼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다는 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이것도 배웠던 것 같아. 임의추출.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글씨를 되게 못 쓰네. 보관, 오랜만에 있어서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비보건 추출 뭐 이런 것도 배우긴 했었지. 뭐 난수표라 그래가지고 랜덤으로 뽑히는 그런 숫자 값들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었다는 것도 배웠고,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산을 실제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을 어떻게 시켰냐면 2, 4, 6, 8의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대.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잡고 그러면 여기에 본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 선생님이 요렇게 할까? 2, 그다음에 4, 6, 8 요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써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각각의 카드는 전부 다 한 장씩이었기 때문에 모든 확률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서 합계는 1. 우리 확률 분포표 썼던 거 기억하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실제로 내가 이 작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기 때문에 모평균, 모분산, 표준 편차가 될 거고 이거 계산은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 위에 있는 확률 분포하고 확률 요렇게 곱했던 거 요게 바로 평균이었고 그 다음 분산은 선생님이 이거를 제곱해서 4 16, 66에 36, 88에 64 해가지고 요렇게 곱한 게 우리가 곱해서 더해놓은 게 분산이었고 거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였지. 그래서 그걸 구한 게 지금 여기 5, 그 다음에 분산도 5,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5라고 한 요 값이 됩니다.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크기가 2인 그러니까 뭔 얘기야 이거는? 두 개를 뽑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뽑힌 애들을 x1, x2라고 하는 거고 그걸 복원 추측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2, 4, 6, 8 아까 카드가 있었지, 그치? 근데 어떻게 뽑힐 수 있냐면 2, 2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얘는 2가 뽑힌 케이스가 바로 그때 표본 평균 2가 뽑혔으니까 걔하고 더한 거를 2로 나눠준 거. 이게 바로 표본 평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바가 2일 수도 있고요. x바가 3인 경우는 뭐겠어요? 네, 2하고 4를 뽑거나 아니면 어떻게 뽑아도 되는 거야. 그렇지. 4하고 2를 뽑아도 되는 거지. 그치? 요런 것들. 그러면 합은 6이니까 평균 내면 3. 그 다음에 4는 어떤 거겠어? 4하고 4를 뽑았을 경우. 아니면 또 어떻게 돼? 2하고 6을 뽑을 수도 있고 6하고 2를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보면 얘는 뽑히는 경우가 2밖에 없기 때문에 16분의 1인 거고 얘는 2, 4, 4, 2이기 때문에 16분의 2가 되는 거고 얘는
이 평균을 4로 맞추려면 뽑힌 카드의 합이 8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는 거 4, 4, 2, 6, 6, 2 해가지고 세 가지가 되는 거고 5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겠어요? 10을 만들면 되죠. 이런 건 벌써 4개죠. 어떻게? 4, 6이 뽑힐 수도 있고 6, 4가 뽑힐 수도 있고 2, 8이 뽑힐 수도 있고 8, 2가 뽑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밑에 확률을 계산을 해놓은 확률 분포표가 하나 다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2로 잡아서 그러니까 2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나오는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지금 우리 밑에 있는 선생님 별표 치고 있는 이 별표의 표처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아까 확률 분포표에서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네, 요렇게 곱해 놓은 게 지금 이게 평균으로 보이는 거죠? 평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했겠어? 이 위에를 잠깐 선생님이 지우지 않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얘 제곱하면 4. 네, 얘 제곱하면 3, 3, 9. 얘 제곱하면 16. 그 다음에 25. 그래서 여기 보면 제곱한 것들하고 그 밑에 있는 확률하고 요렇게 곱해놔가지고 그걸 전부 다 더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제평, 평제니까 요렇게 빼준 거. 선생님 위에서 설명할 때 그거 안 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편평제로 해서 평균의 제곱 빼야 된다. 25 빼야 된다라는 말 빠뜨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을 구할 수 있고 평균 분산 나왔으니까 표준 편차까지도 다 계산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놓고 보니 우리 이 5라고 하는 게 익숙한 거야. 어떻게 익숙한 거냐면 어디서 본 거 같은 거지. 모평균의 5하고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표본 평균을 가지고 다시 평균 낸 이 5는 모평균 5하고 같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 우리가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추출을 통해서 표본을 만들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거꾸로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이 계산으로 그냥 보여줘요. 더 구체적이고 일반화된 증명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정말 이렇다? 신기하지? 자, 그럼 이제 넌 잘 써먹으면 돼 라고 해서 교과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지금 분산이 2분의 5인데 이 2분의 5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바로 표본의 크기로 그 분산을 나눠준 거지. n분의 시그마 제곱. 그러면 여기에서 안 썼지만 선생님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씌워놓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만 하면 진짜 이거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밑에서 한 케이스를 더 줍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크기가 다른 색깔로 해볼까? 크기가 이번에는 3인 그런 표본을 가지고 복원 추출해요. 아까 우리가 카드가 2, 4, 6, 8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전체 뽑히는 여기에서 3장을 뽑는 경우의 수는 64니까 전부 다 지금 이 확률 밑에 보면 6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근데 이때 크기가 3이니까 처음에 이 3장을 뽑았을 때의 평균이 2가 나온다는 얘기는 2를 뽑고 복원 추출이니까 2를 또 뽑고 그 다음에 2를 또 뽑은 얘네들은 평균 내면 2겠지. 3으로 나눠준 평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3분의 8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서 3분의 8이겠어? 얘는 2, 2, 4를 뽑았을 수도 있고 2, 4, 2를 뽑았을 수도 있고 4, 2, 2를 뽑았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3개니까 64분의 3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가지고 다 확률 분포표를 그린 거야. 표본 평균에 대한, 그러니까 X바에 대한, 여기가 X가 아니고 X바잖아, 그치?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그렸을 때 이런 표가 완성이 되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X바에 대한 평균과 X바에 대한 분산과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계산도 여기서 열심히 해놨어요. 이 표랑 같이 보면 좋겠다. 그치? 그래서 보면 평균은 어떻게 했어? 요렇게 다 곱해가지고 더해놓은 거. 분산은 위에 거를 제곱을 해야 되니까 요건 4고 얘는 9분의 88이 64고 그 다음 얘는 9분의 100 좀 잘리지? 100 요렇게 되고 요런 걸 가지고 밑에 있는 요 확률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지금 해놓고 마지막에 평균의
제곱으로 빼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표본의 크기를 3으로 잡았을 때도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요 5 다시 나오거든. 모평균 5하고 같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모분산이었던 5를 표본의 크기 3으로 나눈 것과 같다. 왜 우리 아까 그래서 이런 얘기 썼거든. x바에 대한 평균 모평균과 똑같았다. x바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같았다 라고 하는 이 계산값이 다시 한번 도출되는 거죠. 여기 안 써있지만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대. 우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모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자 이제는 확률 변수가 x바로 바뀌어 있지. 그러니까 x바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 m과 일치, x바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과 일치, 그 다음에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하고 같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저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 자, 네, 카톡이 왔어요. 그럼 한번 볼까? 문제 4번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말은 길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뽑아낼 정보만 잘 뽑아내면 돼. 어느 아파트에서 가구당 하루에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자 보세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실제로 계산을 한 거야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평균이 860이라고 했지만 이건 사실 뭐냐면 모평균이 86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써놔야지 된다는 거지. 그리고 표준 편차가 60이야? 그럼 얘는 시그마가 60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지?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뭐라고 했어? 36가구를 이미 추출한대.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표본의 크기가 36이구나 라는 걸 하는 거고, 그러면 이미 추출한 가구에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세대수가 뭐 몇 개짜리인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선생님이 36가구만 36집만 그 집 것만 따로 모아가지고 계산을 해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나?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이미 추출한 걔네들의 평균을 x바라고 하면 그때 걔네들의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쓰는 거지. 얘는 860하고 일치할 거다. 왜? 아까 모평균과 일치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리고 36가구 추출해가지고 만들어진 36가구에 대해서 거기에서 분산을 구하면 이건 아까 공식을 미리 쓰세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어. n이 얼마야? 36이야. 시그마가 얼마였어? 60이야. 60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계산은 더 하실 수 있겠죠. 66에 36, 00이고 36 이거니까 100이겠네. 100 요렇게. 그 다음에 이때 얘네들의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이거의 루트 씌우니까 10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보면 분산 구하라는 얘기는 없지만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문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표본들도 이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심지어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자 이런 표현 많이 써. 그럼 선생님 문제 풀 때 어떻게 써놓냐면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우리가 썼었으니까 얘는 정규 분포 얘를 따른다. 요렇게 정리를 해놓는 편이에요. 문제를 풀 때도. 예를 하면 이미 추출인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 x반은 누구를 따르냐면 정규 분포를 그대로 따라가. 위에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 정도까지만 얘기했는데 심지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표본을 가지고 분포를 나타냈을 때도 걔도 정규 분포를 당연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돼 있어? 따름이 알려져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자리가 우리 분산 자리죠, 그치? 항상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던 표준 편차 제곱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 분산도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해서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돼 있어.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x 봐도 정규 분포를 자연스럽게 따른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돼?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었어. 신기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이 내가 뽑아내는 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얘는 근사적으로 그러니까 거의 대충 맞는다 이 얘기야.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선생님 충분히 큰 게 얼마예요? 100, 1000?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 이 정도만 돼도 표본의 크기를 선생님이 30 이상만 잡게 돼도 이건 진짜 충분히 큰 거야. 왜? 우리 아까 카드 뽑는 거 해봤잖아. 카드 2장 뽑을 때, 3장 뽑을 때 됐었지, 그치? 이게 30을 뽑는다는 거 자체가 이 칸을 채울 때 이 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이거 표본의 크기가 정말로 충분히 큰 거 맞아? 이거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얘 왜 이 정도로 그냥 계산시키지? 라고 하셔도 그냥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는 걸 전제하에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이 공식을 쭉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제 1번을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볼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우리는 항상 이제 문제를 읽을 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설명은 모집단의 설명이냐, 표본 집단의 설명이냐. 왜? 앞으로는 표본 집단의 설명이 먼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전체 다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에 있는 확률 변수 x가 따라가는 거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가냐면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5분이니까 5의 제곱 얘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요 수식으로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36명을 이미 추출이야. 그러니까 n값이 36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이미 추출한 애들이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의 평균이 1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36명을 추출한 애들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x바가 18분 이상일 그것의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문제 보고? 좀 전에 배운 게 선생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하고 똑같다면서 이거 20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뭐야? 그런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확률 변수 하나, 표본 평균 하나에 대해서 그게 18분 이상이 될 확률이야. 그러니까 36명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이게 진짜 모평균처럼 딱 20분짜리 평균이 걸리는 등교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되게 집하고 가까운 애들 것만 조사를 하게 되면 20분보다 훨씬 적게 나오겠지. 혹은 우리 학교 기준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쪽 미룡동이나 소룡동처럼 아니면 막 진짜 전주, 광주 막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친구들만 계산한다고 하면 그건 20분이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확률 변수 하나를 잡았을 때 걔네들의 평균이 18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요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먼저 쓸 건데 그냥 우리가 이게 x바라고 돼 있어도 우리 왜 이전에는 x라고 돼 있어도 똑같이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z값으로 이렇게 바꿔줬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x바를 z값으로 바꿔가지고 그것의 확률을 구해야지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표준화라고 하는 애는 z로 바꾸는데 이건 어떻게 바꿨냐면 x-m에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였니? 선생님 맨날 헷갈려. 시그마 요렇게였지? 시그마분의 x-m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 표준화도 버전이 2개가 있는 거야. 그냥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뭐에 대해서 하고 있어? x바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x바의 평균을 빼줘야 되고. 근데 선생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m이라고 썼지. 왜 그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알파벳 m을 갖다 써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 자리가 조심해야 돼. 이 자리는 뭐야? 얘는 원래 표준 편차의 자리였어.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저기다 기호를 저렇게 썼지만 이거는 평균인 거고 얘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요게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평균이니까 그냥 이걸 쓴 거고 이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를 써야 돼.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다?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렇게만 사실은 문제를 정리하면 안 되고 한 줄이 더 있었어야 돼. 그러면 x바는 모집 단위 정규분포를 따르면 선생님이 아까 표본 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지, 그치? 그럼 이때는 평균 똑같아. 20에 표준 편차 뭐라고 쓴다?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써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여기서 루트 n이니까 요거 n 지우고 루트 n 값 얼마였어? 36.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요 표준 편차. 이건 모표준 편차 따라오는 거지, 그치? 시그마 값 얼마였어? 5. 요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계산할 때도 이제 x바를 빼주는데 평균은 20이니까 똑같이 들어가고 밑에 원래 표준편차 들어가는 자리가 x바의 표준편차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얼마요? 이게 얼마니? 루트 36분의 5 요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x바가 18 이상인 걸 계산하고 있어서 이렇게 썼으니까 지금 x바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x바 대신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18이라고 요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확률을 구하는 방식이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z는 이상이야. 어떻게 돼? 얘 이거 얼마냐? 66에 36. 여기 6분의 5고요. 그 다음 위에는 그냥 한 번 더 쓸까? 6분의 5고요. 위에는 1분의 마이너스 2네요. 우리 이런 계산도 할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위아래 약분 안 되죠. 약분을 시키려고 해. 약분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얘는 P는 Z는 확률 Z의 확률 어떻게 되냐면 얘는 5분의 마이너스 26 12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계산이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숫자 계산이에요. 계속 얘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뒤에 있는 그 교과서 표를 이용을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4는 여기에 있을 거야. 근데 그것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만큼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여기 반띵의 넓이는 항상 얼마였어? 0.5였지.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건 이 연두 부분의 값이 필요한 거죠. 연두 부분의 값은 우리가 뒤에 책 거기에서 찾아와야 돼. 야, 거기가 어디니? 100몇 쪽이니? 200몇 쪽이니? 아무튼 125쪽인가?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다 잊어버렸어. 자, 그래서 거기서 2.4에 대한 값을 봐주면 그게 얼마냐면 0.4918이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는 거죠. 따라서 이 값은 얼마가 돼요? 0.9918. 그러니까 36명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의 그 학생들의 등교 시간 평균이 18분 이상이 되는 거는 되게 흔한 거지, 그치? 왜 평균보다 더 적잖아. 그러니까 그거 이상이 되려면 훨씬 큰 거야. 그래서 0.9918이라고 하는 확률이 되게 된다라는 계산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5번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항상 문제를 잘 요약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를 잘 읽어보자.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짐의 무게는 평균이 18kg이고 표준 편차가 4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이 문장 딱 읽고 이게 모집단에 대한 설명인지 표본 집단에 대한 설명인지 미안 확인해야 된다. 당연히 모집단 거다. 왜 우리 지금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지만 앞으로 이제 뒤에를 다 배우게 되면 다른 부분의 설명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거야. 자, 한번 써볼게요. 모집단이니까 X가 따르는 거야. 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N 이렇게 쓰고 이때 평균이 18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4니까 4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항상 16이라고 쓰지 말고 표준편차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계산할 때 더 좋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16명을 이미 추출, 이제 알지. 표본의 크기가 16이란 얘기구나. 자, 짐의 평균 무게, X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 17 이상이고 2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이렇게 밑에 내가 구해야 될 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여기선 능력이에요. 내가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도 우리가 표준화 Z값으로 바꿔야지 우리가 뒤에 있는 125쪽인가 아무튼 4쪽인가 거기에 있는 그 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 표준 정규분포표.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Z로 바꾸려면 X바가 따르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써놔야지 편하겠지. X바는 역시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자, 그런데 따를 건데 얘가 어떻게 돼?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할 거니까 18이라고 쓸 거고요. 이때 표준 편차는 아까 어떻게 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의 제곱 요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지. 선생님이 지금 천천히 하느라 요렇게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루트 n이니까 n에다가 16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시그마에다가는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4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계산하면 18에 4분의 4 1제곱 요거네. 그지? 이렇게 써지네요. 그럼 이제 나는 이거를 표준화를 시킬 수가 있겠네요. 밑으로 등으로 옮겨서. 자, 그럼 어떻게 써야겠어? P는 자 가운데가 Z로 바뀌고 자 이렇게 문 닫아서 끝나겠지? 어떻게 된다? X바 17 빼기 얘의 평균 18.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데 그냥 요거 계산해놨으면 요거 갖다 쓰셔도 되죠. 1.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20-18에 여기도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놨으면 이걸 갖다 쓰는 거고 지금 선생님 여기 얘기하고 있어. 계산을 여기 이렇게 해놨으면 이거 갖다 쓰시면 되고요. 내가 계산 안 하고 그냥 이대로 뒀다 혹은 난 이거 안 썼다 그러면 요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줄게요. 그랬더니 요거는 P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계산이 되죠. 지금 잘 됩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선생님이 요거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요 정규분포 공선 발음이 진짜 안 돼. 표준 정규분포 곡선 그리라 그랬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그 사이를 말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요만큼도 필요하고 여기 위에 있는 요 옆에 초록 부분도 필요하겠네요. 여기에 대한 값들은 외워도 되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거나 뭐 우리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 표를 주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한 값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1에 대한 거 얼마였어요? 0.3413이었고 2에 대한 거 얼마였죠? 0.4772가 되는 거죠. 두 개 합쳐주면 되겠네. 0. 이거 합칠 때는 뒤에서부터 합쳐요. 여기가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 그 다음 7, 8. 8일 바로라고 하는 요런 확률이 나오게 된다. 뒤에 계산하는 건 앞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쉽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 풀 때는 항상 어디가 핵심이 될 거냐? 내가 이 문제를 읽고 요런 정리를 잘 할 수 있냐?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바를 요렇게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오늘 30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쭉 중요한 내용은 뭐였다? 그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내가 표본집단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 알 수 있고 심지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안 따르더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아까 뭐 거기서 충분히 크다는 게 30 정도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정도 되면 그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되지 않더라도 표본 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아까 한 거 한 번만 더 쓸까?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모평균과 일치할 거고 X바의 분산은 어떻게 됐어? n분의 시그마 제곱과 일치했고 표본의 크기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표준 편차 구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라는 게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는 것도 이 전까지는 x에 대한 표준화를 했었기 때문에 모평균을 빼면 되고 표본 준 편차를 나누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X바로 되게 되면 그때는 얘의 평균,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하기 때문에 똑같이 쓰고 이 밑에가 어떻게 들어갔어?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들어갔다라는 거를 우리가 버전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X바로 바뀌면 X바의 표준 편차가 이 분모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문제를 잘 읽고 잘 정리해서 계산을 잘 해주면 돼요.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오늘 요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약간 오잉 해야 돼. 선생님이 이 단원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모집단을 추측할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 보면 알겠지만 봐봐라. 모집단은 자기가 계산을 다 한 다음에 나한테 지금 다른 걸 물어보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었던 거야. 내가 원하는 바는 뭐였다? 모집단이 어떻게 될까를 보고 싶은 거지. 이렇게 계산 다 해놓으면 모집단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치?
그래서 바로 진짜 추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다음 단원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단원에서 만나요.